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타원에 대해서 전부 배웠었죠. 타원의 정의, 타원의 방정식, 그리고 타원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타원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요? 부디 수업 끝나면은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2차 곡선인 쌍곡선을 하게 될 건데 앞에서부터 엄청 몰아쳤죠.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쌍곡선을 보게 되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하시면은 그날 적어도 인강을 들은 시간만큼은 복습을 해주셔야지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쌍곡선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쌍곡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곡선 두 개가 쌍으로 나오는 형태가 될 거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림을 먼저 그려드렸는데 여기 주황색 곡선 두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곡선 두 개가 쌍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렇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점 F'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타원의 정의가 평면 위에 두 점 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죠. 근데 쌍곡선은 뭐예요? 거리의 합이 아니라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거리의 합이 거리의 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쌍곡선은 타원과 정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상 한 글자만 달라요. 합이냐, 차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쌍곡선 들어가기 전에 쌍곡선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점 F'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이제 제가 초점이라고 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쌍곡선도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놨다라고 했는데 쌍곡선 그래프에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들을 표시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쌍곡선에서는요. 초점이 이쪽에 생기게 돼요. 어느 쪽이냐면은 쌍곡선에 의해서 이렇게 감싸지는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딴 거 생각해 보셔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시면요.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초점이 포물선에 의해서 감싸지는 형태로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타원 같은 경우도 타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초점이 어디 생겨요? 타원의 내부에 생기죠. 타원에 의해서 감싸지는 쪽에 초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억하시기 편할 겁니다. 쌍곡선도 초점은 저쪽에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쌍곡선에서도 꼭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요 점 있죠? 이 점과 이 점. 여기를 굉장히 꼭지점이다 라고 불러주고 싶게 생겼죠. 여기를 A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를 A'이라고 하시면은 A와 A' 요 두 점이 쌍곡선의 꼭지점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할 거냐면요. A와 A'을 이은 선분 있죠. A와 A'을 이은 요 선분, 요걸 우리가 쌍곡선의 주축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주축. 우리가 포물선에서 축 얘기할 땐 그냥 축이라고 얘기했고요. 타원에서는 장축과 단축이라고 얘기했었고 쌍곡선에서는 주축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주축이 요 AA' 선분이 주축이지 이 직선이 주축이 아니에요. 그쵸? 요 선분이 주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A와 A'의 중점 있죠? A와 A'의 중점 여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죠? 이 점을 우리가 쌍곡선의 중심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초점 F랑 F'은 초점이고요. A랑 A'은 꼭지점 AA' 이은 선분은 주축 그리고 A와 A'의 중점은 중심이다. 용어들 기본적인 거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쌍곡선도 타원이랑 마찬가지로
이 중심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나오게 돼요. 제가 보조선을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게 보조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요. 이 두 개의 쌍곡선은 이 가로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요 세로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있죠? 이 중심으로부터도 대칭이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칭된 형태다라는 거. 그러면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우리가 학습이 끝났고요. 요걸 가지고 쌍곡선의 성질들을 몇 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쌍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쪽도 하나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쪽도 하나 그리고 그랬을 때 초점은 여기 대칭된 형태로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게요. 아무 점이나 잡읍시다. P 여기다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P라는 점은 F'까지의 거리 그리고 F까지의 거리 두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그 점이 바로 지금 P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F'이 좀 더 길죠? PF보다? PF'에서 PF를 뺀 값, 이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Q라는 점을 이렇게 잡는다고 해볼게요. 이쪽에다 잡으면은 이번에는 QF'이 짧고요. QF가 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빼줄게요. QF라는 길이에서 QF'이라는 요 길이를 빼준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쌍곡선 위에 어떤 점을 잡든 간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게 3이다 하면 이것도 3이고요. 어떤 다른 점 R을 잡아서 RF'에서 RF를 빼도 3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쌍곡선이다 라는 거 우리가 정의로부터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일정하니까 PF' 빼기 PF 거리의 차나 QF 빼기 QF' 거리의 차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리의 차라고 했을 때 요걸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차 1과 3이라는 두 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수의 차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3에서 1을 빼서 2 요게 차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1에서 3을 뺀 마이너스 2가 차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둘 다 맞다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둘 다 틀렸다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지선다, 오지선다보다 찍어서 맞출 확률이 높아졌죠. 두 수의 차라고 하시면은 요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차예요. 그렇죠? 작은 거에서 큰 게 뺀 거가 차가 아니고 둘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것도 아니고 1번이 답입니다. 두 수의 차라고 하면은 보통 큰 거에서 차라고 하시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큰 거에서 크지 않은 거를 뺀 게 바로 차예요. 제가 굳이 크지 않은 거라고 표현한 이유는 만약에 같은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쵸? 크지 않은 거라고 표현을 해줘야 2 빼기 2가 되겠죠. 그쵸? 여튼 두 수가 같으면은 그냥 차는 0이다. 똑같이 빼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차라고 하면 보통 큰 거에서 크지 않은 거를 빼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생각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여튼 두 수의 차는 항상 이렇게 구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안 해주면은 누구는 두 수의 차가 2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면은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거에서 크지 않은 거 뺀 거를 차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만약에 두 수 A, B의 차를 구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수 A, B의 차를 구하는데 A랑 B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죠? 이럴 때 차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빼주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절대값만 붙여주시면 돼요. 절대값. 절대값 붙여주면은 예를 들어서 3 빼기 1에는 절대값 붙여도 어차피 2가 나오고요. 1 빼기 3도 절대값 붙여주면 어차피 2가 나오죠. 차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수의 크기를 잘 모르겠다, 크기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절대값 붙여주시면 되고, 그런데 크기 비교가 너무나 확실하고 당연하게 되는데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부러 딱 P가 여기 있으면은 F'까지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일부러 절대값을 안 붙였는데, 만약에 P라는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Q도 마찬가지. 그래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는 거 가지고 이런 성질이 있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따 할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입니다. 쌍곡선 그려볼게요. 쌍곡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초점 여기 잡히겠죠. 이렇게 하자. 여기가 초점이고요. 여기도 또 다른 초점. 그런데 우리가 쌍곡선 위에 점을 하나 잡을 건데요. 그 점을 좀 특이한 점으로 잡을게요. 여기로 잡을게요. 꼭지점으로. 여기가 P점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P, F' 빼기 PF가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아까 했던 얘기. 그쵸? PF'에서 PF 뺀 값이 일정하게 될 건데, 보시면은 요 PF'이라는 길이는 이 길이죠. 그쵸? 그리고 PF라는 길이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PF 요 길이죠? 그럼 빨간색 길이에서 파란색 길이를 뺄 건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 이 쌍곡선이 굉장히 대칭적인 형태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AF 길이, 꼭지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가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같겠죠. 이 길이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겠죠.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거리니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됐네요. PF'에서 PF를 뺀다는 얘기는 PF'에서 요 길이를 뺀다는 얘기고요. 그럼 남는 길이가 뭐냐? 요 길이만 남게 되죠. 이 길이. 그쵸? 근데 이 길이는 항상 당연히 일정하죠. 근데 얼마로 일정하냐? 요게 바로 축의 길이로 일정하게 되는 거죠. 보셨나요? 그래서 PF' 빼기 PF, 요 일정한 값,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거리의 차가 사실은 어떤 거였다? 주축의 길이였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축의 길이가 되고요. 다 같다는 거죠. PF'에서 PF를 뺀 값도 주축의 길이고 QF에서 QF'을 뺀 값도 주축의 길이고 이것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타원에서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았죠?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같았고 쌍곡선에서 거리의 차는 주축, 이 A' 길이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거고요. 거기서 당연히 이 성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바로 갈게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 유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쌍곡선의 방정식 유도할 건데요.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과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방정식 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이 많고 번거로워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죠. 저도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정식 세울 거니까 좌표 평면 도입을 할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쌍곡선의 중심이 주황색이 잘 안 나오네요. 펜을 바꿉시다. 쌍곡선의 중심이 원점이 되게 한번 잡아줄게요. 쌍곡선은 중심에 대해서 대칭된 형태다라고 했었죠. 중심이 원점이 되게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좌표를 좀 잡아줄 건데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그러려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초점, 초점의 좌표 굉장히 C, 0으로 잡고 싶죠? 타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초점 FC, 0, F 프라임 마이너스 C, 0 잡아줄 거고요. 그리고 타원할 때 타원의 장축의 길이 처음에 2A로 잡고 시작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축의 길이를 2A로 잡고 시작하려고 해요. 요 길이. 주축의 길이를 2A로 잡을 거니까 요 좌표는 A, 0,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 0으로 잡아주면 요 길이가 2A가 되고 중심,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기본 세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 P, X, Y를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 쌍곡선의 정의 그대로 쓰시면 되죠.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 얼마로 일정하다? 주축의 길이, 2A로 일정하다. 식으로 바로 옮겨봅시다. PF 길이 마이너스 PF 프라임의 길이. 차라고 했으니까 절대 값을 붙여줘야겠죠? 제가 P를 쌍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PF랑 PF 프라임 중에 뭐가 더 긴지 모르죠? 그렇죠? P의 위치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차를 구할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요 값이 얼마다? 주축의 길이 2A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계속 써나가면 되겠죠? 보시면은 P랑 F랑 F 프라임 좌표 다 알기 때문에 PF 길이, PF 프라임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제곱 2번 하다 보면은 식이 나오겠죠? 그거 한 번 더 할게요. 자, 보시면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풀어주려면은 PF 프라임 쓴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F 프라임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PF는 PF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PF 길이 구하시면은 루트의 x-c제곱 더하기 y제곱이 PF 길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PF 프라임 구하시면은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붙죠. 그러면은 루트를 없애주려면은 제곱을 해줘야지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똑같이 제곱을 해줍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바로 전개를 하시면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이거 바로 되시는 분은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바로 안 되는데요 하면은 요거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죠.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이니까 동그라미 먼저 제곱해 줄게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죠.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니까 풀마 4의 2에다가 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더하기 세모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워지는 것들이 몇 개 보여요. x제곱 지워지죠. 그리고 c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고 더 이상 지워지는 거 잘 안 보이시죠?
그럼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해줄 건데요. 남아있는 것들, 여기 있는 4a제곱, ECX를 왼쪽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그럼 4a제곱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a제곱이 되고, ECX는 여기 마이너스 EC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CX가 될 거고요. 우변에는 풀마 4a의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4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도 보이시네요. 그래서 4 지운 다음에 4로 나눴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또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 없애려면은 제곱해주는 게 좋죠.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 한번 더 해줍시다. 그럼 왼쪽에는 이거 제곱해주시면은 a 4제곱 더하기 2a 제곱 cx 더하기 c 제곱 x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변에는 여기 a제곱 있죠? 바로 전개해버리시면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2a제곱 cx 더하기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복잡한 게 아니죠. 많이 복잡하죠? 여기 2a제곱 cx, 2a제곱 cx 사라지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지워지는 건 없고요. 식을 정리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할 텐데 이것도 약간 테크니컬해요. 뭐 그래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여기 c제곱 x제곱 있고 a제곱 x제곱 있죠? a제곱 x제곱을 왼쪽으로 옮겨봅시다. 그러면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여기 a제곱 y제곱 있죠? 이것도 왼쪽으로 넘겨버리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a 4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요. 여긴 a제곱 c제곱이 있었잖아요. a제곱으로 묶이죠.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신 후에는 이제 타원 증명했던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도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죠? 요거를 치환을 해줄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겨서 볼게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b가 아니라 b의 제곱으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으로 바뀌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에 곱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a제곱 b제곱이 막 나와 있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이거 뭐 한 번 더 안 써도 괜찮죠? 양변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시면은 여기 b제곱 사라지니까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a제곱이 약분이 돼서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 우변에 남는 거는 1이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쌍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할만하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 정도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은 그렇게 막 못 해먹을 정도로 어렵고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증명을 그냥 통째로 외울 수는 없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흐름대로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타원이랑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타원에서는 여기가 플러스였죠? 근데 쌍곡선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암기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타원에서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죠?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합이니까 더하기죠. 그쵸? 이게 타원이었고요.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하죠. 거리의 차라고 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못 외우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는 타원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는 1의 형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쌍곡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공식 외우는 건 간단하죠? 타원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이거 유도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쌍곡선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A와 C로 시작을 했었죠. A와 C로 시작을 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B가 튀어나왔죠. 이 B가 어떤 B냐 하고 봤더니 아까 치환할 때 나왔던 B예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이죠. 다시 말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족하는 B값이 여기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와 C 가지고 요거를 B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와 B값을 알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 때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칠판이 꽉 찼으니까 지운 다음에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쌍곡선의 방정식은 타원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지만 가운데 있는 요게 마이너스라는 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거에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도 우변이 1인 형태, 는 1의 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방정식 이걸 가지고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X축, Y축 그려볼 거고요. 쌍곡선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가볍게 대충 그리는 방법. 대충 그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먼저 할 거는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중심이 원점인 쌍곡선이겠구나. 따라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된 형태로 쌍곡선 그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좌표를 좀 표시해야 될 텐데 x제곱 밑에 있는 게 a제곱이죠. 그랬을 때 뭐 편의상 a가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겠구나.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 찾아줄 수 있고요. 그럼 뭐 주축의 길이는 2a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초점 찾아야 되는데 초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a제곱이랑 b제곱을 더해주시면 돼요. 타원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었죠. 그런데 쌍곡선에서는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를 C랑 마이너스 C다 라고 해서 두 초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쌍곡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일단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이 원점이 되게 원점 대칭인 형태로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x제곱 아래에 있는 게 a제곱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a제곱이 4니까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겠구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초점 찾는 건데 c의 제곱 어떻게 한다? 그냥 두 개 더 한다. a제곱, b제곱 더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c제곱이 13이니까 초점은 루트 13,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3,0이다. 이렇게 생기게 되죠. c의 제곱이 13이니까 루트 붙여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쌍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쌍곡선의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편의상 a, b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중심이 원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지금 a, b를 제가 0보다 크다라고 잡아놨죠. 이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 박스를 그려줄 거예요. 박스를 그려줄 건데 어떤 박스냐? 밑변이 2a이고 높이가 2b인 박스를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하시면은 이건 좀 이따 쓸게요. 박스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마이너스 a, 여기를 마이너스 b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2a이고 높이가 2b인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 되는 이런 박스를 정중앙에다가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박스에서 대각선이 있겠죠? 대각선을 연장을 해서 그려줍니다. 쭉 연장을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저 그리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가 꼭지점인 건 아시죠? a,0이랑 마이너스 a,0이니까 여기가 꼭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금 그린 이 두 개의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붙으면 안 되죠. 붙지는 않고 가까이 가기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이 검정색 그래프가 쌍곡선의 그래프가 됩니다. 좀 더 정확한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도 그렇게 그려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 정말 그래프를 보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린 다음에 연장선을 그으시고 그 연장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로 쌍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쌍곡선을 그릴 때 이 직선, 이 분홍색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분홍색 직선 두 개가 뭐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요? 그쵸? 점근선이다 라고 불러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끄집어 오면요. 여러분들 유리함수 단원에서 y는 x분의 1이다 라는 함수 배우셨죠? y는 x분의 1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원점 대칭이고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도 만나진 않죠. 근데 점점 가까워지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계속 가도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진 않죠. 그랬을 때 요 x축 뭐 y는 0이라고 할까요? x축이니까 요게 바로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죠. 그래프가 이 선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면서 가도 만나지 않죠. 근데 점점 가까이 가죠.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도 점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요 y축 x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y축도 점근선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어떤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간다, 만나진 않는 채로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선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불러주고요.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쌍곡선은 이 두 개의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중요한 특징이죠.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 점근선을 우리가 직접 구해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이미 박스를 그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A죠. 요 길이가 B죠.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a분의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a분의 bx가 될 거고요. 이 녀석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따라서 얘는 y는 a분의 bx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 얘를 합쳐서 그냥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라고 정리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곡선을 정확히 그리실 때는 항상 이 점근선을 같이 그려서 확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쌍곡선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도 보시면은 오른쪽 우변은 1로 돼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x제곱 아래에 있는 요 16, 요게 a제곱의 역할을 해줄 거고요. y제곱 아래에 있는 9가 b제곱의 역할을 해주겠죠. 그럼 초점 먼저 구하고 가시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16 더하기 9 해서 25다. 그럼 초점의 좌표가 바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먼저 편의상 A, B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은 박스 그릴 때 A가 4고 B가 3이니까 박스를 이렇게 양쪽으로 긴 형태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셨을 때요. 여기 좌표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점근선 그려주시면은 점근선 얘는 y는 4분의 3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쌍곡선을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이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근선에 점점 가까이 가는 이러한 형태로 좀 덜 예쁜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이렇게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그려주시면은 쌍곡선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초점 찍어줄 건데요. 초점은 우리가 5,0이랑 마이너스 5,0이겠구나 라는 거 사실 아까 구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박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살펴봤잖아요. 이 직각삼각형을 살짝 빼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인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우리가 C제곱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시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한다고 했죠? 보시면 요거 직각삼각형이고 A, B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겠다 생각 드시죠? 빗변의 길이가 바로 C가 된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길이가 C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초점은 지금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C라는 길이가 여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X축으로 옮겨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옮길 거냐? 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X축이 있다라고 치시면요. 요 길이만큼 이 길이를 X축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C인 부채꼴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요 점에서 이 길이가 C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여기가 초점의 좌표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점에서도 쭉 내려주어서 여기가 초점의 좌표다. 이런 식으로 부채꼴 그려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루트 2를 처음 배우실 때 루트 2의 크기가 얼마일까?
하는 그 중학교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머리도 식힐 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트 2의 크기를 어림짐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요 길이가 1이죠. 그리고 요 길이가 1이죠.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인 부채꼴을 그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부채꼴 그려주시면은 요 길이도 루트 2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루트 2라는 점은 여기 찍히겠구나. 요 길이가 루트 2겠구나. 루트 2는 1보다 크고 2보단 작다. 뭐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그 원리로 요 C라는 길이를 X축으로 옮겨준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으셔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통해서 C 값을 구할 수도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거 봤을 때 중심이 원점이고 꼭지점이 a,0 마이너스 a,0이겠구나. 그리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초점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릴 거면은 이런 박스를 이용해서 점근선을 그려주고, 그쵸? 그리고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가 되겠죠? 점근선에 가까이 가는 형태로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줘야겠구나라는 거. 이 모든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처음이 좀 힘들지 익숙해지고 나면은 박스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칠판 지우고 조금 다른 쌍곡선 그래프 형태에 대해서도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쯤에서 왠지 수업이 끝날 것 같죠? 그쵸? 이 정도 했으면은 한차 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고 아마 다음 시간에, 내일이죠? 다음 시간에 조금 다른 형태의 쌍곡선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 구한 다음에 문제 좀 몇 개 풀고 쌍곡선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